안녕하세요. 아직도 죽염이나 소금에 대해서 네.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그걸 저희가 올바르게 안내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고 저희 채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약사님,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볼게요. 네. 소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네. 그걸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에 대한 오해는 너무 많은데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소금이 NaCl이다. 소금이 NaC, 그게 잘못된 거다. 그렇죠. 소금은 이퀄 NaCl이다. 소금은 그냥 염화나트륨만 들어있다. 이것이 제일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냥 소금 하면 물론 소금의 많은 비중이 NaCl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외에 우리 몸에 굉장히 필수한 미네랄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의 총합이거든요. 그리고 인체를 비롯해서 모든 지구상의 생명들에게 네. 꼭 필요한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예, 그 미네랄의 총합이 바로 소금인데 순수 NaCl로만 알고 있다는 거. 이게 네. 제일 이제 안타까운 잘못된 오해.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소금 드셔라 하는 거는 순수 NaCl, 정제된 NaCl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NaCl과 함께 조화롭게 들어있는 네. 예, 다양한 미네랄을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NaCl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NaCl은 그럼 위험한 거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네. 위험하다면 병원에서 링거수라는 거를 환자에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링거수는 순수한 정제수에 NaCl만 녹아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그러니까요. 예, 그냥 1리터 안에 그 0.9%의 NaCl을 어떻게 넣을 거면 우리가 흔히 뭐 코를 세척하는 식염수라고 하는 것도 네. 정제 NaCl이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NaCl도 우리 생명의 필수 물질이다. 아. 두 번째는 소금은 NaCl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예, 좀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아. 네. 이 소금이라는 그 안에는 순수 NaCl만 들어있는 정제염도 있고 네. 그 안에 천일염도 있고 죽염도 있고 네, 뭐 용융소금도 있고 뭐 락솔트도 있고 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네. 거지 네. 단순히 NaCl은 그냥 소금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해는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저희가 소금이 좋다. 한데 또 여러 가지 소금 중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나중에 오늘 영상 자체가 소금에 대한 모든 것, 죽염에 대한 모든 것이다 보니까 그런 비교도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럼 또 다른 소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 뭐가 있을까요, 약사님? 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는 저희 죽염 드시기 전에 네. 예, 아 이거 죽염 먹으면 혈압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데 맞아요. 예, 1904년도에 소금 유해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그 두 분이 있으세요. 예, 암바드와 베자드 이 두 학자가 네. 이제 처음에 소금을 섭취하게 했다가 예, 소금 없이 이제 염분 없는 식사를 네. 과일 식사로만 했더니 혈압이 쭉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혈압의 원인은 소금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소금이 유해하다. 이게 이제 정설이 돼버린 거죠. 네. 너무 이제 좀 억울한 상황인데요. 저는 사실 혈압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혈압은 우리 전신의 모든 세포에게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에너지 같은 거죠. 네, 힘을 혈액을- 줘야지 혈액이 움직일 수가 네, 있잖아요. 혈액이 오히려 공급이 안 돼서 압력이 떨어져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저혈압이신 분들이. 네, 만약에 저희가 갑자기 뛰어간다든지 계단을 올라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뇌에 혈액을 많이 보내줘야 된다든지 그런 요구량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안 생겨서 제대로 된 혈액 공급을 못 한다면 저는 그게 더 이제 위험하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혈압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 잘못되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처음에 이제 죽염을 안 드시다가 전혀 이제 저염식을 했다던가 아니면 소금 자체를 평소에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처음에 이제 갑자기 소금이나 죽염을 조금 평소보다 많이 드시게 되면은 네. 잠깐은 이제 혈압이 오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네. 이제 소금 배출이 원활하게 안 돼요. 왜냐면 소금 배출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꾸준히 먹어온 어떤 소금의 양에 따라서 개인마다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소금을 5g 밖에 안 먹었으면 네. 5g에 이미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한 거죠. 예, 갑자기 10g, 15g을 먹으면
버퍼링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이렇게 작아져 네.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장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잠깐은 혈압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날 안 먹으면 그냥 하루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시 네. 빼낼 수 있는 예,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시 혈압은 쭉 떨어지고 부종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초반에 그렇게 부종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혈압이 오르셔도 꾸준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능력치가 작았던 분들도 이 소금 배출 능력은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5g, 10g, 15g 이렇게 늘어나면서요. 나중에 20g, 30g을 드셔도 배출량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능력이 커지면서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전혀 혈압을 올리지가 않아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소금 배출 능력. 네. 그러면 두 번째는 혈압을 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는 혈액 자체가 굉장히 쫄아져 있는 분들이에요. 강물이 장마철에는 어때요? 강물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럼 물줄기가 세서 네. 어디든지 잘 흘러가겠죠. 근데 가물을 땐 어떤가요? 물줄기가 굉장히 예, 작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몸 곳곳을 돌기가 어려웁니다. 그럼 물줄기가 작아진 상황에서 돌기 어려우니까 안 돌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돌리려고 심장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네,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압력은 올라가죠. 그런데 혈압이. 반대로 장마철처럼 물길이 굉장히 콸콸 흐르는 물길이 커졌어요. 네네네. 그러면 굳이 압력을 올리지 않아도 물이 잘 돌게 되죠. 그래서 주겸수로 드시게 되면은 혈액의 용량 자체가 늘어나요. 물길이 커진다는 얘기죠. 네네네네. 물줄기가 넓어지고 네. 커지고 양이 많아지게 되면 심장은 놀아도 심장은 일을 예전보다 많이 일을 안 해도 잘 돌기 때문에 네. 혈압은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물을 많이 안 먹고 혈액이 쫄아붙은 분들은 대부분 다 심비대, 그러니까 심근비대가 오고 네. 심장이 커지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 위험이 있지 이 주겸물 먹고 혈액이 양이 늘어나고 물길이 커진 분들은 심장을 굉장히 아끼는 방법이다. 네. 우리가 결국엔 죽을 때 어떻게 죽나요? 심장의 수명이 닿으면서 죽는 네. 거죠. 다른 장기들이 아무리 쌩쌩해도 심장의 수명이 닿으면 죽는 건데 네. 심장을 아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의 물기를 키워주면 심장은 일을 덜 네. 하기 때문에 심장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은 주겸수 마시는 네. 게 되는 거죠. 정말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이 악화되시는 상황이실 분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을 주겸수 마시는 걸로 건강을 찾아드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 어떤 분은 신장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거의 30년 콩팥 네. 신장 환자시고 당연히 신장과 심장은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심장 또한 좋지 않으셨죠. 네. 그래서 혈압이 한번 솟구치게 되면은 늘 혈압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막 조절이 안 돼서 180까지 올라가고 190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늘 이제 응급실에 실려갈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분인데 네네네. 처음에 이제 주겸수를 드시게 하고 나서는 엄청 부었죠. 예, 이분이 이제 계속 조심만 해왔던 거예요. 물도 못 드시고 소금도 못 드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콩팥병이 생겨서 콩팥에 신장에 염증이 생기시고 뭐 거의 1년 365일 염증 상태. 아이고. 그래서 엄청 힘드셨어요. 이제 요실금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오다 보니까. 근데 이분을 제가 도망 다니는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을 알려드린 거죠. 오히려 이 혈액의 물기를 열어주고 네. 예, 혈액의 양을 늘려드리고 했더니 처음엔 당연히 부으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금 배출 능력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저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나았어요. 3일 동안 눈도 못 뜨고 머리가 아파서 아이고야. 어쩔 줄 모른다. 근데도 저를 어머나.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그걸 참아내신 거예요. 어머나. 네. 온몸은 퉁퉁 부었는데 약사님 예전에 없던 그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게요? 너무너무 내 몸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예전엔 늘 피곤하고 아침에도 머리가 늘 무겁고 하루 종일 그 메마름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혈액이 몸이 없으니까 머리도 네, 항상 어지럽고 다 배고픔의 어떤 그 모든 세포들이 그냥 세포들이 굶어 죽고 네, 있었는데 기아 상태였던 거죠. 어머나 걔네가 네. 음식 주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네, 막 그냥 우리 가물렀다가 누가 물 뿌려주면 이게 꼭 나한테 원하는 만큼이 아니어도 막 흠뻑 적셔주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머나. 흠뻑쇼처럼 싸이의 어머나. 흠뻑쇼처럼. 그래서 예, 부었을지언정 약사님 저는 눈도 못 뜨고 있지만 너무 행복해요. 어머나. 75세 정도 되셨는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건강적인 컨디션을 어머나. 갖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어준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퉁퉁 부으면은 내가 이 약사 말 도망가죠. 괜히 네. 괜히 들었다. 그럼요. 역시 저한테- 먹으면 안 됐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온 가족이 뭐 항의하고 이럴 텐데 전혀 그러지. 소금 먹지 말랬더니 이상한 데 가가지고 눈을 못 뜨니까 아내가 어머. 눈을 못 뜨는데도 남편분이 어머. 믿어주고 어머. 또 이분도 저를 믿어서. 그동안 또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따라했지만 몸이 계속 안 좋아졌던 걸 경험하니까 이제 약사님이 이런 설명이 사실 너무 와닿거든요. 네. 자연적인 원리는 우리 몸에도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런 자연적인 원리를 다 이해를 하셨나 보다. 네. 그분은 뭘 해봐도 30년 동안 뭐 유명한 병원이고 어디고 다 다녀봐도 못 고쳤기 때문에 그냥 저를 믿어보자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판사판 정말 막다른 골목이다 생각해서 하셨는데 몸은 다른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뭐 어머. 손도 못 구부리지만 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 느낌을 어떻게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받아들이실진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막에서 그냥 바짝 말라 있는데 누가 나를 물을 이렇게 마시게 했건 아니면 뭐 수도 호수로 나를 들이부었건 누가 들이만 부어줘도 행복한 거지 나한테 적정량을 먹이는 게 더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부종이 그냥 차라리 더 낫다.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동안 네. 이제라도 그렇게 좋아지신다니까 너무 저도 듣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죽염 드시라고 하면은 되게 조금 드시고 네네. 나 먹고 있는데 별로 좋아지는 거 오히려 더 나빠졌다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적정한 네, 어떤 그렇죠. 양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죠. 저희가 꼭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재밌고요. 네.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